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라디오 건강주치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315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실천하는 가장 흔하고도 기초적인 운동, 바로 걷기에 관한 충격적이고도 엄중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하루 중 보통 몇 시에 걷고 계시나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이른 새벽,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습관을 스스로 대견해하며 계속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낮에는 너무 덥거나 바빠서 잠들기 직전인 아주 늦은 밤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걷는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평소보다 무려 10배나 높일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걷기는 본래 인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고 여겨지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언제 걷느냐라는 시간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뇌를 소리 없이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열심히 걷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 성실하고 고마운 두 다리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뇌를 벼랑 끝으로 등 떠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오며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려고 열심히 걷다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오시는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찰로는 이 위험한 걷기 시간대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 노년층이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시간 7가지를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부정적인 경고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와 각자의 질환에 맞춰 걷기에 가장 알맞은 진정한 황금 시간대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안전과 운동 효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단순한 교과서적인 이론으로만 전하지 않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근거와 저의 오랜 임상 경험을 함께 녹여내어 어떻게 걸어야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노년까지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보통 어떤 장소에서 걷기를 실천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습관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더 깊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뇌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신선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뇌는 우리 전체 체중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심장이 힘차게 내보내는 혈액과 산소의 무려 20% 이상을 혼자서 소비하는 아주 욕심 많은 장기입니다. 이 혈류의 흐름이 단 몇 분만 불안정해져도 연약한 신경세포는 즉시 손상되기 시작하고 안타깝게도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가장 손상되기 쉬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갑자기 요동칠 때입니다. 특히 긴 수면 시간을 마치고 몸이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갑자기 전환될 때 우리의 혈압은 급등하거나 급락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타이밍에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 걷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이 마치 얇은 둑이 갑자기 불어난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쉽게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우리의 혈압이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지를 철저하게 좌우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지요. 이른 아침, 특히 해가 뜨기 전에는 혈압이 보통 최고조에 달하게 되며, 이 때문에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다른 어느 시간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깊은 밤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며, 뇌는 내일의 활동을 위해 고요한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억지로 활동을 시키면 마치 정밀한 정비가 필요한 기계를 강제로 깨워 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의 탄력성이 좋아 금세 균형을 되찾을 여유가 있지만 50세 이상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위험이 몇 배로 치솟습니다.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고 좁아져 있어 혈류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걷기 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년층이 절대로 걸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간 7가지를 순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시간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시간이라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상상 이상일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이 절대 걸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간대 중 가장 대표적인 2가지를 아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이른 새벽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아직 밖이 어둑어둑할 때 길을 나서는 것을 부지런함의 상징이자 건강의 비결이라며 자랑스럽게 여기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으면 몸이 맑아지고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고 계시지만 사실 노년의 혈관 건강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밤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우리 몸은 마치 밤새 엔진이 꺼져 있다가 이제 막 차가운 시동을 건 오래된 기계와도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혈압과 맥박은 안정을 찾지 못한 채 크게 요동치며 때로는 폭우가 쏟아진 뒤에 거친 강물처럼 갑자기 치솟기도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혈관 벽이 이미 얇아지고 신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압력, 변화만 가해져도 뇌 속의 미세한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혀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는 아직도 부산에 사시던 67살 이모 어르신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셨고 동네 이웃들은 모두 그분을 건강의 모범이라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늘 걷던 익숙한 길을 지나던 어르신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 오셨을 때는 이미 뇌혈관이 꽉 막혀 있는 뇌경색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제때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은 건지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로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예전 같은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평생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실천해온 새벽 걷기가 사실은 수년 동안 자신의 뇌를 조용히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너무 일찍 일어나 걷는다는 그 사소한 고집 하나 때문에 뇌졸중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우리의 뇌는 잠에서 깬 뒤 혈압과 혈당이 정상적으로 안착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차가운 새벽에 서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열도 안 된 약한 차를 몰고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시간은 바로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시간대입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이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시간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간대는 우리 뇌가 가장 고통받고 위험에 처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강한 햇빛에 몸이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은 이 열을 식히기 위해 혈액을 피부 쪽으로 대량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산소와 영양분이 절실한 뇌로 가야 할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지요. 뇌가 일시적인 굶주림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속 걷는다면 어지럼증이나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은 물론 심하면 길에서 실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뜨거운 환경에서의 운동은 뇌 속 미세혈관에 조용한 손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작은 상처가 쌓여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수년 후에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약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를 항상 맑은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정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낮에 뜨거운 볕에 물이 증발해 땅이 갈라지면 정원의 식물들은 이내 시들어 죽고 맙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신경세포들은 산소와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큰 괴로움을 겪으며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위를 잘 견딘다고 자만하며 한낮에 걷는 그 발걸음은 태양의 열기로 뇌 속의 작은 혈관들을 서서히 태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낮은 운동할 시간이 아니라 시원한 그늘을 찾아 몸을 쉬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위험한 시간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시간은 바로 밤 10시 이후의 늦은 밤입니다. 많은 분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소화를 시키거나 즐겨보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잠이 더 잘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늦은 밤 산책을 나서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뇌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선 물리적인 환경이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어두운 조명과 한산한 거리는 시야를 좁게 만들어 작은 돌불이나 미끄러운 바닥 같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을 낮보다 몇 배나 높입니다. 50세가 넘은 노년층에게 단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을 넘어 뇌 손상이나 대퇴부,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으며 심하면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깊은 문제는 우리의 생체 리듬을 심각하게 교란한다는 점입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가 휴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가도록 돕는 신호탄이지요. 그런데 이때 억지로 밖으로 나가 활동을 하면 뇌는 다시 각성 상태로 자극을 받게 되고 정작 나와야 할 수면 호르몬의 분비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뇌가 독성 노폐물을 청소할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만 뇌 밖으로 씻겨 내려가는데 늦은 밤 걷기가 이 청소 시간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인천에 사시던 72살 김모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매일 밤 11시 이후에 걷는 습관이 있으셨고 그래야 잠이 더 잘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는 내내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마다 머리가 멍한 증상에 시달리셨으며 기억력도 나날이 나빠져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걷기 시간을 낮으로 바꾸자마자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졌고 아침의 정신 상태도 한결 맑아지셨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강력하게 경고드려야 할 시간은 바로 약을 복용한 직후입니다. 요즘 건강 관련 대화에서 아침에 약을 먹고 바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약효가 더 잘 퍼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오해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신 직후에 우리 몸은 엄청난 내부 조정 과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약 성분이 몸속으로 퍼지면서 심장 박동과 혈압, 혈당 수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때 무리하게 걷기 시작하면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이 변동폭이 약이 일으킨 효과와 겹쳐서 증폭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혈압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반대로 치솟을 수 있으며, 혈당 조절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친 강물 위에 띄운 작은 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수면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무거운 짐을 확 실어버리면 배는 흔들리다가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약이 아직 몸에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이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시자마자 30분간 걷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선 지 몇 걸음 되지 않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길가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타이밍에 무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급격한 저혈압이 왔고, 이로 인해 뇌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공급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가족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약이 몸속에서 녹아 충분히 흡수되고 생리 지표들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약을 먹은 뒤에는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 1시간 정도 몸이 안정될 시간을 준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5번째로 위험한 시간대는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걷는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시니어분이 식후에 바로 걸어야 혈당이 안 오르고 소화도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실제로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가혹한 처사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온몸의 가용 혈액을 위장 주변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는 곧 뇌로 가야 할 혈액의 양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원래 산소와 영양이 많이 필요한 뇌가 일시적인 배급 삭감을 당하는 셈인데, 여기서 무리하게 걷기까지 하면 근육으로도 혈액이 분산되어 뇌의 산소 부족 상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젊은 층은 그저 속이 좀 더부룩한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관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식사로 인해 혈당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걷기까지 더해지면 뇌혈류 부족으로 인한 어지럼증, 손발 떨림, 심하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를 연료가 공급되어야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연료를 소화라는 다른 요리에 다 써버린다면 등불은 힘없이 깜빡거리며 빛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직후의 걷기는 소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몸 전체에 무리를 주고 위장과 뇌 모두에 큰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 가볍게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미지근한 물을 조금 마시고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 지난 후에 천천히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혈액순환이 안정되고 위장과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걷기가 진정으로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됩니다. 6번째 위험한 시간은 날씨가 너무 덥거나 반대로 너무 추울 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사전에 운동을 거르는 일은 없다는 강한 끈기를 건강의 징표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극한의 날씨 속에서 걷는 것은 뇌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가혹한 시험대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몸은 땀을 흘려 체온을 내리려 애쓰고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뇌는 다시 한번 산소 공급 삭감을 당합니다. 반대로 날씨가 추우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뇌로 가는 혈류가 심하게 제한됩니다. 두 경우 모두 산소에 민감한 신경세포들을 질식시키는 꼴이 됩니다. 정성껏 꽃을 기르는 온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꽃을 한낮에 떼약볕에 내놓거나 겨울에 칼바람에 노출시킨다면 잎은 금세 시들고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온화한 기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격한 온도 충격은 폭풍처럼 뇌를 덮쳐 예측할 수 없는 미세한 손상을 입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여름 정오에 걷다가 쓰러지거나 겨울 빙판길을 걷다 넘어져 뇌출혈로 이어지는 사고가 매년 보도되고 있습니다. 걷기는 결코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경주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날씨가 가혹할 때는 안전을 위해 과감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고 실내 마트나 스포츠 센터의 평탄한 길을 걷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위험은 바로 외딴 곳에서 혼자 걷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사람 없는 조용한 숲길이나 오솔길을 혼자 걸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고요함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나 미끄러운 낙엽 한 구간만 잘못 디뎌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공포는 외딴 곳에서 쓰러졌을 때는 즉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뒷산 조용한 언덕길을 혼자 걷다가 넘어져 의식을 잃고 30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였고 제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 손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나이에 넘어지는 것은 젊을 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의 낙상이 영구적인 마비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걷기는 건강을 위한 것이지 고독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급적 사람들이 오가는 밝은 길을 선택하고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걸으십시오. 함께 나누는 즐거운 대화는 사고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층이 절대 걷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시간대 7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평생 그렇게 걸었는데도 지금까지 멀쩡한데 왜 겁을 주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비극은 단 1시간 만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잘못된 습관이 독소처럼 날마다 쌓여가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하듯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어쩌면 이미 여러분에게 살려달라는 신호를 간절히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괜찮다고 100%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잘못된 걷기 습관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뇌가 도움을 요청할 때 보내는 4가지 핵심 신호를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걷는 도중이나 걷고 난 직후에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현기증입니다. 만약 심할 경우 말이 조금 어눌하게 나오거나 한쪽 팔다리에 저릿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운동 중 뇌로 내려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끊겼거나 신경세포들이 잠시 연료 부족 상태인 가사 상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지수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걷고 난 뒤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파오거나 심장이 유난히 빨리 뛰며 숨이 턱까지 가빠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내가 운동을 오늘 좀 과하게 해서 기분 좋은 통증이 오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이 과부하에 걸려 억지로 쥐어짜며 일하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비명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뇌는 전기가 불안정해서 깜빡거리는 낡은 전구처럼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운동 후에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올바른 걷기를 했다면 운동 후에는 뇌가 맑아지고 상쾌함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고 방금 하려던 일도 금방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진다면 이는 운동 중에 뇌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중요한 신호는 바로 수면 장애입니다. 늦은 밤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밤새도록 뒤척이며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이는 무리한 운동이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완전히 교란해 뇌가 깊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결과 뇌 속 노폐물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다음 날 아침이면 몸이 더 피곤하고 뇌는 점점 더 늙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가 울리는 처절한 경고음이자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계속해서 위험한 시간대에 걷기를 고집한다면 뇌는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폭풍처럼 거대한 비극을 여러분 앞에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뇌가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부터 걷는 시간표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상황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 걸어야 우리의 뇌가 진정으로 보약을 먹은 듯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살리고 치매의 공포로부터 멀어지게 할 진정한 황금 시간대 두 곳을 공개하겠습니다. 올바른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억력과 수면의 질, 그리고 매일의 정신 상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바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 걷기를 위한 최고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아침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치고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혈압이 잠에서 깬 직후처럼 심하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뇌가 가장 맑게 깨어 있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순환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 햇볕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워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합성하기에 가장 알맞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는 아주 귀한 영양소입니다. 이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자연스럽게 보약을 공급받는 셈이지요. 또한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져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황금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거의 마친 뒤 몸에는 피로가 쌓이고 뇌는 여러 생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시기이지요. 이때의 가벼운 걷기는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하루 동안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는 훌륭한 탈출구가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오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근육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매우 안정된 상태라 뇌로 신선한 산소와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 정신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이 시간대의 운동은 밤사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이 시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절대 이른 아침에 걷지 말고 오전 9시 반 이후나 오후 시간을 선택하셔야 하며 걷기 전 반드시 본인의 혈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인슐린 투여 직후나 공복 상태는 피하시고 식사 후 약 1시간 정도 지나 혈당이 안정되었을 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뇌졸중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는 15분씩 나누어 하루 총 40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와 동행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올바른 시간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뇌를 위한 최고의 명약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순히 시간만 잘 고르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걸어야 뇌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기억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지 그 완성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걷기는 뇌를 위한 완벽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위험한 시간대를 철저히 배제하라입니다. 해 뜨기 전 새벽, 한낮의 뜨거운 볕, 밤 10시 이후는 여러분의 뇌를 사지로 몰아넣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약 복용 직후와 식사 직후를 경계하라입니다.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저혈압이나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오전 9시와 오후 4시라는 황금 시간대를 사수하라입니다. 비타민 D 합성의 이점과 혈압 조절의 안정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걷기를 결코 경주로 만들지 말라입니다. 숨이 약간 가쁘더라도 옆 사람과 즐겁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리듬이 뇌에 가장 많은 산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적정 속도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무엇보다 꾸준함이 승리한다입니다. 단 한 번에 무리하게 오래 걷고 며칠간 누워 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서울의 72세 어르신은 30년간의 새벽 걷기 습관을 버리고 오전과 오후 황금 시간대로 걷기 시간을 바꾸셨습니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경도 치매 초기 단계라고 진단받았던 뇌 MRI 결과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었으며 밤잠을 설치던 고통과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던 건망증이 눈에 띄게 사라지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라는 어르신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교훈입니다. 뇌는 정원과 같아서 매일 조금씩 정성스럽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와 숙면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치매와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뇌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올바른 관리만 받는다면 우리 뇌는 다시 재생하고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걷는 시간을 바꾸십시오. 제대로 된 매일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현재 건강은 물론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 뇌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유익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보감 315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